모여라 서학개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종목,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말이 많은 주식 중 하나인 카바나입니다. 이 회사가요,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주가가 무려 4,000%나 폭등했습니다. 이게 과연 기술 혁신이 만들어낸 기적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폭탄 돌리기의 시작일까요? 오늘 카바나의 두 얼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4,000%. 정말 믿기 힘든 수치죠.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했던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나 뛰어오른 겁니다. 월스트리트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파산 직전의 회사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깃거리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이게 정말 대단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 화려함 뒤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먼저 이 주가를 끌어올린 힘, 즉 강세론자들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카바나는 어떤 회사냐? 바로 자동차 업계의 아마존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디지털 혁신 기업이라는 거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중고차 사려면 직접 가서 보고 서류 쓰고 복잡했잖아요. 카바나는 이 모든 걸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왔어요. 스마트폰으로 차를 360도 돌려가면서 보고 마음에 들면 클릭 몇 번으로 결제하고 심지어 7일 안에 마음에 안 들면 반품도 돼요. 기존 딜러십을 완전히 건너뛰는 거죠. 소비자들이 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가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적으로 딱 증명이 됐어요. 특히 바로 작년 3분기 실적은 정말 입이 똑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그야말로 기록적인 분기였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2025년 3분기 실적인데요. 와, 숫자들이 정말 대단하죠? 매출은 전년 대비 55%가 늘었고 차 판매 대수는 44%나 증가했어요. 순이익은 무려 78%. 그냥 모든 지표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걸 가뿐히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카바나의 수익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동차 판매가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바로 금융이랑 보험상품 판매, 즉 F&I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만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약세론자들이 왜 그렇게 이 회사를 걱정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 수익, 이게 어떻게 카바나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즉 서브프라임 엔진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금융 수익,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카바나는 어떻게 차 할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카바나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카바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파이코 점수가 580점이에요. 이게 보통 서브프라임 등급,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계약금도 없이 차값 전체를 그것도 72개월, 즉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빌려주는 거죠.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 이자율이 대체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평균 21%입니다. 네, 21%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동차 할부 금리의 정말 몇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고금리인 거죠. 자, 이렇게 이자 부담이 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카바나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인 6.43%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6.43%. 이게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바로 2008년 전 세계를 흔들었던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한계에 몰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인 셈이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회사를 두고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성장통일 뿐이다, 혁신 기업을 믿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거죠. 강세론과 약세론이 정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상황이 딱 보입니다. 왼쪽은 좋은 소식, 오른쪽은 나쁜 소식이에요. 자, 3분기 실적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고 환호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CEO는 한 달 만에 7,400만 달러어치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부채 구조조정 성공했다고 박수치는데 알고 보면 다른 내부자들도 계속 주식을 팔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오면 꼭 찬물을 끼얹는 듯한 나쁜 소식이 같이 나오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강세론자들은 예를 들어 시킹 알카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라,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냐?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건 그냥 조정일 뿐이다.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자체의 성장 잠재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죠. 짐 채노스 같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가 보이고 있다. 이 회사의 재무 상태와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위험하다. 한마디로 이 화려한 성장은 그냥 위험한 대출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따져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PER 비율이 68배예요. 보통 동종업계 평균이 8배에서 12배 사이인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고평가된 거죠. 미래의 성장을 너무 많이 끌어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보수적으로 현금 흐름을 계산해보면 이 회사 주가는 37달러가 적정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말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카바나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놓여있는 셈이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여기 보세요.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적정 주가 37달러다라고 하고요. 지금 주가 수준인 250달러가 지지선이 될 거라는 중립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쪽은 아니다, 성장세를 이어가서 475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예측합니다. 예측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결국 카바나의 미래는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의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는 혁신적인 기술 리더가 되는 해피 엔딩이죠. 하지만 두 번째 길은 이 서브프라임 대출 문제가 결국 터지면서 회사가 무너지는, 말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의 축소판이 되는 비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바나는 미래를 만드는 고성장 기술 기업일까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대출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 4000%의 폭등이 위대한 성공 스토리의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붕괴 직전에 터진 마지막 불꽃이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카바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카바나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헌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주식들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 겁니다. 다음 분석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